한 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100년 기업이 무너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미국에서 그 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자존심 GM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년 기업 포드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도요타조차 이 흐름을 못 피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회사만 거꾸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토종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에서 그냥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말 자체가 조롱거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해지는 바로는 데이비드 레터맨이 우주 왕복선 제어판에 현대 로고 붙이는 걸 우주 최고의 농담거리라며 놀렸을 정도였대요. 우주선조차 이 회사 부품이 들어가면 못 믿겠다는 그런 조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비웃음 사던 차가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100년 기업 포드의 3위 자리를 코앞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미국 토종 기업들이 줄줄이 멈춰선 그 시간 동안 한국차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역전의 4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무대가 얼마나 거대한 곳인지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한국의 웬만한 동네 편의점이 하루에 손님 몇백 명을 받으면 장사 잘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 자동차 시장은 그 편의점이 전국에 수만 개 깔려서 하루도 안 쉬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한국 시장보다 10배 가까이 큰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이 도는 자동차 전쟁터죠. 바로 그 거대한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몇 등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자존심, GM, 세계 1등, 도요타, 100년 기업, 포드. 딱 그 셋 당당하게 4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을 사실상 처음 대중화시킨 그 본고장 안방에서 한국 회사가 토종거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위치를 듣고 원래 잘하던 회사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을 처음 밟았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986년 현대가 미국 시장에 처음 내놓은 차는 엑셀이라는 작은 소형차였어요. 이 차의 무기는 사실상 단 하나,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싼 축에 속하는 신차였고 첫 해에만 16만 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당시로서 나쁘지 않은 오히려 놀라운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싸게 만든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차를 산 사람들 사이에서 녹이 슬고 장고장이 끊이질 않는다는 원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품질 문제가 쌓이면서 판매량은 빠르게 꺾이기 시작했고 현대차의 이미지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쯤 되니 현대차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냥 싸구려 차가 아니라 아예 농담의 소재가 돼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레터맨의 농담 기억하시죠? 차가 하도 못 믿어오니까 우주선조차 현대 부품이 들어가면 못 믿겠다는 식의 조롱이었던 거죠. 일부 딜러들은 현대차를 매장에 들여놓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시작부터 제품이 아니라 이미지에서 이미 바닥을 친 상태였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 회사가 미국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을 두드린 게 한국차 하나만은 아니었거든요. 같은 시기 다른 신흥 브랜드들도 미국 시장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현대만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싸게 팔아서 버틴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내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봤듯이 현대는 그 비웃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사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차로 증명하는 것, 그것도 아주 길게, 끈질기게 증명하는 거였죠. 90년대 후반, 현대는 미국 시장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10년 10만 마일 보증이었어요. 당시 미국 경쟁사들의 보증 기간은 보통 2년 2만 4천 마일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그걸 한 번에 5배 가까이 늘려버린 겁니다. 동네에 새로 이사온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원장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실력도 검증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이 진료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처음에 다들 저게 무슨 자신감이야 하고 의아해하겠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정말 아무 탈이 없으면 그때부터 의심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대가 미국 땅에서 한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당장의 판매가 아니라 10년짜리 신용을 천천히 쌓아 올린 거죠. 경쟁사들이 돈을 더 받고 옵션으로 팔던 안전장치나 편의기능도 현대는 기본으로 넣어줬습니다. 같은 값이면 누가 더 끌리겠어요? 사실 이건 자동차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이 세계 시장을 두드릴 때 늘 걸어온 길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가격으로 문을 열고 비웃음을 견디고 결국 품질과 신뢰로 다시 증명해내는 방식. 조선업이 그랬고 반도체가 그랬고 이제 자동차 차례가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증으로 신뢰를 쌓고 기본 사양으로 가치를 채우는 작업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위기 때 찾아옵니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잖아요. 이럴 때 보통 회사들은 몸을 사리고 투자부터 줄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가격을 동결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2009년엔 한술 더 떠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내 겁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차를 산 뒤 혹시라도 일자리를 잃으면 차를 도로 반납해도 되는 프로그램까지 내놨다고 해요. 취직에 공포에 떨던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만큼 든든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회사가 없었던 거죠. 위기 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믿음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훗날 판매로 차곡차곡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둘 쌓이면서 점유율 곡선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점유율은 7에서 8%대에서 답답하게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마침내 처음으로 두 자릿수에 진입합니다. 이후 2년 연속으로 조금씩 더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건 다른 숫자들이 증명해 줍니다. 현대와 기아는 다른 회사들보다 일찌감치 하이브리드와 SUV라는 두 흐름에 미리 올라타 있었거든요. 남들이 전기차에만 한눈 파는 사이 현대는 하이브리드라는 징검다리를 단단히 깔아둔 거예요. 여기에 미국 현지 공장까지 새로 지으면서 한국에서 배로 실어보내던 물량을 현지 생산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궁금하실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뜬다는 건 사실 업계 전체가 알고 있던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왜 세계 1등 도요타조차 이 흐름에서 현대에게 자리를 조금씩 내주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요타가 SUV형 하이브리드 대응에서 한 박자 늦은 게 결과적으로 현대에게 기회를 열어준 거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이건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 확정된 원인은 아닙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25년 현대차 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한 해 점유율 11.3%를 기록합니다. 1986년 그 초라한 출발 이후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는 2.4%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현대차 그룹은 그 3배가 넘는 7.5%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현대차 그룹보다 더 빨리 성장한 회사는 딱 하나, 도요타뿐이었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속도를 더 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점유율이 11.8%까지 올라서면서 바로 앞에 포드와 격차가 0.4%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그 격차가 1.9%포인트였다는 걸 생각하면 1년 만에 절반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100년 동안 미국 자동차의 상징이었던 포드를 한국 회사가 바짝 뒤쫓고 있는 거예요. 품질도 더 이상 예전 그 차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품질 조사 기관 JD 파워가 발표한 2025년 조사에서 현대차 그룹은 전 세계 17개 자동차 그룹 가운데 종합 1위를 2년 연속으로 차지했습니다. 이 11.3%라는 숫자는 그냥 장사를 잘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파이 전체가 쪼그라드는데 그 줄어든 파이에서 남의 몫을 가져온 숫자야. 점유율로 4위까지 올라왔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싶으실 텐데요. 현대차 그룹이 진짜 무서운 건 그 숫자 너머에 있습니다. 현대의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2026년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 뽑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자동차 전문 기자 50명이 투표한 결과 팰리세이드는 270점을 받아서 2위 니산 리프의 2배, 3위 루시드 그래비티의 3배 넘는 점수 차로 앞섰습니다. 대중차로만 잘한 게 아니냐고요. 현대는 그 위 프리미엄 시장의 천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를 통해서요. 제네시스의 대형 SUV GV80은 대중 브랜드 차량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값이 훨씬 비싼데도 미국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한국 차는 무조건 싸다는 그 오래된 공식을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안전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제네시스 GV80이었고 차체는 크게 파손됐지만 운전석 공간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즈 선수 본인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면 차량 덕분에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고를 계기로 GV80의 충돌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같은 GV80 모델은 미국의 가장 까다로운 충돌 안전평가 기관 IIHS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안전한 차가 아니라 실제로 검증된 안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신뢰가 한번 쌓이면 브랜드의 격 자체가 통째로 달라지는 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 미래인 것만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드를 코아까지 추격했다지만 1등 도요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요타는 15.5%, 현대차 그룹은 11.3%로 그 차이가 아직 4.2%포인트나 됩니다. 그리고 북미에서 4위라고 해서 세계에서도 4위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호평받은 팰리세이드조차 세계 올해의 차 최종 후보까지 올랐지만 결국 자리는 BMW에 내줬습니다. 가격을 묶어둔 대가로 날아온 청구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1분기 한 분기에만 현대차와 기아가 함께 짊어진 관세 비용이 1조 6,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여파로 현대차 단독 영업이익은 30.8%나 줄었습니다. 점유율이 오른다고
그게 곧바로 이익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야심차게 꺼낸 픽업 트럭 사업도 아직은 계획과 약속 단계일 뿐입니다. 현대는 볼더라는 중형 픽업 콘셉트카를 공개하며 연간 27만 대 넘게 팔리는 도요타 타쿠마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픽업 시장에서 수십 년을 굳건히 자리 잡은 브랜드들의 벽을 검증되지 않은 신삼이 정말 흔들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런 냉정한 평가 자체가 새삼스럽습니다. 40년 전엔 이 회사가 언젠가 도요타를 위협할 거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든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회사가 이제는 세계 1등과의 격차를 논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격차가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그 격차를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다만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한 가지 방향만큼은 분명합니다. 적자는 분명히 줄고 있고 무엇보다 성장의 질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한번 천천히 돌아가 볼게요. 영상을 열면서 말씀드렸던 그 40년의 낙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86년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현대차는 이름조차 낯선 변두리 신참이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미국에서만 한 해 183만 대 넘게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흘러간 40년이라는 시간이 이 숫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싸구려라 비웃음 사고 우주선 농담거리로 박제됐던 그 엑셀의 자리를 이제는 그 후손인 팰리세이드가 북미 최고의 SUV 자리에서 당당히 잇고 있는 거죠. 비웃음으로 시작해서 자부심으로 끝나는 이야기. 조롱거리였던 이름이 이제는 기준이 됐습니다. 조선과 배터리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까지. 한국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써내려가는 역전의 드라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길에서 현대나 기아차를 보시거든 잠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차가 불과 40년 전엔 우주선 농담거리였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이 긴 역전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가슴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다음 편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한국 산업의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역전 드라마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